안녕하세요. 책복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책 중에 일본 역사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타라시 레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 일본 교과서라고 해서 2006년도 판이니까 지금부터 한뭐한 좀 된 책입니다. 그쵸? 하지만 이제 일본의 역사관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연계되는 고대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구입한 책이고요. 자, 처음에 보면 책 자체가 이렇게 나오네요. 토기들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아스카 시대라고 나오네요. 아스카 시대의 그쵸. 성덕태자의 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백제 관음상이다. 그래서 백제의 성황을 나타낸 관음상 한 2m 정도 됩니다. 예, 굉장히 아름다운 상이죠. 예, 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나라시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시대 때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헤이안 시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에도 시대 때 이렇게 미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한번 대략적으로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처음에 이제 원시 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원시 시대 보면 문화가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었다. 뭐 그냥 평만 내용이죠. 평만 내용이고, 자, 여기 이제 조몬 시대라고 해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본은 대부분 이제 중국 본토에서, 그 다음에 여기 타이완이죠. 큰 와가 이제 외란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말로도 외를 와라고 하고요. 일본말로도 외를 와라고 합니다. 여기가 큰 외, 타이와, 그렇죠. 일본의 삼국사계 보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식기록이 이쪽에서 나오고요. 신라는 이쪽에서 나오고요. 같이 나오고, 이제 일본의 일식기록이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외의 일식기록이 여기랑 여기가 나와요. 타이와에서 나오기도 하고 일본 열도에서 후대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외라는 것들이 이런 그 섬을 따라서 오키나와도 이쪽에 있죠. 그래서 섬을 걸쳐서 외가 형성이 되었을 거다. 과학적인 기록을 반영을 하면 그렇게 저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고구려 백제의 신라가, 그다음에 가라국들이 여기 와서 이제 정착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원시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4대강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로마 제국이랑 이제 한나라. 여기 보면 이제 웃긴 게 뭐냐면 그 중국의 한이죠. 장안 낙양, 그러니까 시안이고 여기 이제 뭐 있는데 실크로드고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낭랑 해가지고 낭랑군이 있고 원래 낭랑국이 있는데 한반도까지 다 낭랑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낭랑국이 있는데 그냥 낭랑으로 봐서 한반도까지 한나라가 다스렸다. 한무제가 다스렸다. 만리장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한반도가 축소되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 책을 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 이제 고대 국가의 형성이라고 보시면 여기 나오죠. 한나라가 있는데요. 고구려가 요만하고요. 한나라가 여기까지 그냥 여기 어디입니까? 경기도 서울 다 그냥 중국 한나라가 먹었다. 이렇게 일본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고대 이건 이제 만리장성을 근거로 이렇게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이제 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인정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조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삼국지의 이제 외인전에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위나라가 있네요. 여기. 위나라가 있는데, 여기 이제 위촉오, 삼국지의 나라죠. 이 일본 애들이 삼국지를 또 열광하거든요. 그래서 위촉오 보면 위나라가 보면 어디까지 있습니까? 조조가 위나라입니다. 조조가 위나라인데, 여기 한반도 또, 뭐 서울까지 다 위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3세기요. 3세기면 언제입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예요. 중기인데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고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방 후원분이라고 일본이 이제 자랑하는 열쇠구멍 무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닌토쿠항이라고 오사카에 있는데요. 이 크기가 피라미드보다 커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자기네들 고대가 이렇게 강성했다. 한반도 남부 다 지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전방 후원분의 그쵸 분포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나온다. 실제로 이제 후대에 무덤 자체를 이렇게 좀 변형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 지금 대화, 이게 타이화. 원래 한문 이렇게 썼는데 원래 타이화죠. 타이화인데
야마토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야마토인데 이제 야마토 시대 때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뭐 삼조고, 삼조고 이제 천손 사상이 있죠. 얘네들도요. 그다음에 신무천왕, 그렇죠? 신무천왕이 이제 나라를 건국할 때, 그렇죠? 진무라고 발음하죠. 진무텐노,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까마귀, 그래서 까마귀, 일본 축구 협회 상징입니다. 여기도 이제 다 전방 후원분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자, 광개토대왕의 무덤이 나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왜랑 신라랑 뭐 고구려 백제가 막 서로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 비석을 조작을 해서 누가 공격을 했는지를 모르게끔 한 구절도 있고요. 또 임라일본부라고요. 뭐 여러분 그 임라라는 지역명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광개토상 비석도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후연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연나라가 있는데요. 고구려는 여기서 잘립니다. 항상 잘리고 백제 조그맣고 가야가 이렇게 여기 다 가야가 얘네 땅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겁니다. 신라 요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세기인데도요. 조선 반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비석은 굉장히, 이게 추후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이 높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 요만해요. 사람이 작고 이거 엄청 큰데, 여기 사면에 다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뭐 업적을 써놓고, 정복한 루트를 써놓고, 이제 아들 장수왕이 남긴 건데요.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비석 같은 경우 항상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있고, 여기 이제 비석 받침대가 있는데요. 이 칼로 도려낸 것처럼 없습니다, 여기가. 원래 발견됐을 때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이 위가 이 관대도 없고요. 이게 달아있죠, 이만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제가 만주 지방과 그다음에 북경과 베이징을 다 점령했습니다. 점령을 했을 때 일제 이제 일본 제국 시대 때 2차 세계대전 때 말이죠. 이거 어디서 들고 온 것 같아요. 여기가 갈려 있죠. 갈려 있다는 얘기는 트럭으로 싣고 오면서 이게 달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압록강 위에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아마 이 비석이 꼭 필요했죠, 일본은. 왜냐하면 여기에 임나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왜가 예, 여기를 침략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가 달아있다. 이거 간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저기 보면 북이가 이제 기마민족인데요. 백제랑 싸워서 패한 나라죠. 북이가 있고요. 여기 보면 백제가 있는데 고구려 여기까지, 최대 전적이 여기까지. 우리나라 한국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광개토대왕 비석에 따르면 토번부터 시작해서 막 이 전성기 때는 티벳까지 나오는 겁니다, 원래.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 역사도 일본 역사학과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거. 이게 최대 강역이란 얘기예요. 백제의 최대 강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중국 25사에 따르면 여기저기 요서랑 여기 5월 나라까지 다 점령을 해야지 백제 최대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없죠. 일본 역사를 그대로 따르다는 얘기죠. 여기도 뭐라고 나왔냐면 이 광개토대왕이죠. 광개토대왕의 비석의 문에 일부가 나옵니다. 왜가 신묘년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그쵸 백제를 격파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서 신라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신민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왜가 이렇게 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저기 이 왕릉 보여주면서 이 닌토쿠 왕릉인데요. 이게 사실 얘네가 닌토쿠 왕릉이라고 부르지만 어떠한 닌토쿠에 관련된 유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나온 유물들은 다 지금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있는데요. 대부분 다 한반도에서 나오는 유물이랑 똑같습니다. 닌토쿠 왕릉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광개토대왕이 이 기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이 부분을 달게 끌고 왔을 것이다. 어디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도 보면 이제 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일본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라 시대죠. 자, 나라 시대. 나라 시대란 얘기는 이제 여기 교토, 나라, 오사카 이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스카 시대죠. 이때는 이제 불교가 왕성했던 시대 보시면 이제 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 여기도 이제 대불이죠, 대불. 이런 것들이 이만하다. 자, 이거 이제 새로 만든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뭐죠? 도다이지라고 동대사죠. 이제 오사카 나라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동대사. 요 안에 이제 크게 있는데, 이거 새로 만든 겁니다. 남아있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도다이지 여기가 이제 대부분 이제 백제 시대 때 유물을 전수해 준 곳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 안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나라시대 때 이런 탑, 그렇죠? 도다지에 있는 이제 탑인데요. 자, 이 도다지에 있는 탑, 이제 백제의 기술이 잘 반영이 된 탑이고, 요 위쪽에 이제 요 부분도 한국에서 많이 이제 최근에 카페에서 쓰고 있죠. 자, 중세 일본. 자, 중세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고려의 영토가 이만큼 나옵니다. 웃기죠? 송나라가 있는데 고려가 영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한국의 역사학자도 이게 쓰다 속기치라는 진짜 이 한반도의 역사를 다 말아먹은 아주 악질적인 식민학자가 지금 그려놓은 고려시대 국경이에요. 말이 안 되는 국경입니다. 고려사, 우리나라 역사책과 전혀 맞지 않는데 아직도 여러분 다 이렇게 배우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에.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뭐 별거 있습니까?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역사학자들이에요. 교수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학자고 고칠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타스다 소키치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역사학자를 고려는 사실 원나라 때 심양왕이라고 했고요. 여기 지금 영토 자체가 사서랑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럼 누구 땅입니까? 이 노란색은요? 없어요. 웃기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원나라, 쿠빌라이 칸, 원나라가 이렇게 있죠. 징기스칸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 고려만큼 나오죠. 자, 여기서 얘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기 있죠. 역사의 명장면을 딱 보면 여기 이제 고려군과 그렇죠. 그다음 원나라 군이 합세해요. 그렇죠? 합세하여서 일본에 공격을 오는 그림입니다. 자, 일본에 공격을 오는 그림이고요. 여기서 이제 카미카제라는 신풍이 1차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을 막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장성을 쌓았다.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내용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몽고의 침입을 막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지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침입을 막았고 2차 침입도 루트가 이렇게 되나 막았다. 이런 내용 자랑스러운 내용이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무사히 생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리하여 또 이제 근대 일본 이렇게 나오죠. 근대 일본은 뭐 이 식민주의 제국주의들이 이렇게 팽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와서 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렇게 나왔다. 성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온 장면을 잠깐 보면요, 조선 침략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긴 합니다. 여기 저기 보면 이제 임진왜란 때 이게 루트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짧게 끝나죠. 짧게 끝나고요. 또 이제 재밌는 거 같이 보시면 배를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림들이 많이 이제 컬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도 시대 때.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일본의 건립 해가지고 딱 보시면 이제 청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아편으로 사람들이 망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오고 이제 일본이 이제 근대화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근대화를 시작해서 명치에서 이제 메이지 유신, 그쵸,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이제 신문물을 받아들이자 해서 메이지 유신 때 대마도를 뺏게 되죠. 이제 일본이 대마도는 우리 땅 해서 이제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대마도를 가졌죠. 여기 보시면 이제 청나라의 국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 나오고요. 간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예 딱 잘랐죠. 근데 이제 일본 여기도 사할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딱 자르고요. 여기 타이완, 그렇죠? 대만 위까지 딱 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러시아와 여기 이제 홋카이도죠. 북해도, 홋카이도와 여기도 이제 영토 분쟁이 항상 일어나는 곳이고 저희랑은 한국이랑은 독도, 그다음에 중국이랑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영유를 다 뺏었다. 이런 얘기를 일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러시아와 한국과 중국이 우리의 영토를 뺏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메이지 시대에 대한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자, 여기 조선 반도와 일본 해서 자, 조선 반도를 이제 침략하는 내용이 나오죠. 전봉준이 나옵니다. 전봉준이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의 이제 이런 루트들이 나오죠. 청군과 싸운데 청일 전쟁을 벌이고요. 일본에 붙어서 어떻게 조선을 개혁시키려고 했던 3일 천하로 끝난 김옥균이 나오고요. 자, 여기 청일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병사는 얼마, 뭐 육군 해군은 얼마였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재밌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조선을 이제 수탈을 하면서 조선 총독부를 지었습니다. 왜냐면 조선에도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민지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를 딱 지어서 여기에 이제 일본 본국에서 네가 이걸 다스려라. 그래서 여기 지휘관을 보내는 거죠. 이 조선 총독부는 대만에도 있어요. 예, 대만에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긴 대만 총독부가 있죠. 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대 산업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전과 그렇죠? 일본 이렇게 나오게 되죠. 세계대전 이제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간디도 나오고요. 일본에 대한 역사, 스탈린도 나오네요. 러시아 스탈린도 나오고요. 만주적인, 만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철도를 깔고 만주를 집어삼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주 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비석이라든가 고구려의 무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때 거의 다 수탈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여기도 나오네요. 만주국이란 걸 아예 창설을 했고요. 그죠? 북경과 상해를 다 1941년에 전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거의 뭐 일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싹 다 다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뭐 그쵸? 여기도 이제 세계대전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런 표들이 뭐냐면 여기 이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여기는 이제 대동아 전쟁이라고 얘네는 대동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동아시아를 양키로부터 해방시키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얘네는 대동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이 핑크색이 일본 땅이에요. 일본의 최대 영토죠. 보시면 옛날 백제 시대도 아마 이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백제의 담로도 그쵸? 여기 다 다스렸죠 여기. 그래서 쫙 다스렸어요. 이제 남경, 난징 대학살 그쵸? 남경부터 여기 뭐 샹하이까지 그다음에 베이징 그쵸? 여기 다 일본이 점령적이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전에 식민지가 되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각종 섬에서 싸운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자폭탄, 폭탄도 이제 나중에 맞게 되고요. 이제 도쿄가 폭격을 맞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자폭탄에 대한 내용이 히로시마 상공의 이제 원자폭탄의 내용이 나오네요. 자, 다음에 메가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피해자다. 예, 여기 그죠? 피해자다. 히로시마에 이렇게 남아있는 원자폭탄에 맞고 남아있는 건물들 피해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추에 보면 이제 경제대국 그쵸? 일본의 역사적 사명 해서 이제 일본이 이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끝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연표들이 뒤에 항상 역사책에는 연표가 나오잖아요. 연표가 나와요. 연표가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조선, 중국, 서양 이렇게 비교를 해놓습니다. 해놓는데 이제 저희 조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낙랑군과 이제 고구려부터 시작해요. 웃기죠? 여러분 여기 뭐 고조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사만 이거 없어요. 예, 사만이 여기 없어요. 고조선이 없어요. 원래는 우리 역사책에 구리 사마천의 사기, 그러니까 이 중국 사서에는 구리부터 시작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정통 사서로만 있까 그럼 구리부터 시작하고 부여국도 있습니다. 부여국에서 막 나와가지고 고구려 백제가 막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쭉 보면 언제입니까 이제? 예, 이때 굉장히 늦죠. 고구려 사만, 그쵸? 예, 이때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기원 후 2세기, 3세기에 삼국시대가 나온다는 얘기고 자기네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예전부터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 정도 여기 언제 타이와 야마토 정권이 3세기 쭉 가면 어이구야 3세기면은 잠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고구려 백제 뭐 이전인가요? 뭐 하여튼 뭐 얘네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단군의 역대 왕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단군의 역대 왕조는 여러분 원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계에서 반영을 안 하고 있죠.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이 전의 역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조선반도에서.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 이 단군의 역대 왕조에 있는 왕들이 한국에 반영이 안 되면 그거는 일본 일제상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고구려 백제 그다음에 신라의 최대 영토를 표시한 걸 여러분 보셨죠? 예,